이른 아침 서울의 심장부를 꿰뚫는 강남대로의 웅장한 유리 건물.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 중 하나인 대한그룹의 본사 로비는 이미 숨가쁜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현란한 빛을 뿜어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마치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지 않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기획팀의 막내 사원 이지은이었다. 그녀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꼭 쥐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눈빛은 또렷했지만 짙은 뿔테 안경과 옅은 화장은 그녀의 존재감을 지우는 듯했다. 이지은의 하루는 매번 똑같았다. 다른 직원들이 아직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을 시간에 그녀는 이미 사무실에 도착해 팀원들의 책상 위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두곤 했다. 그녀의 꼼꼼함과 성실함은 팀 내에서 정평이 나 있었지만 그것이 곧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팀장인 박정우는 늘 그녀의 아이디어를 가볍게 무시했고 동기인 한유진은 종종 그녀의 보고서에 자신의 이름을 슬쩍 끼워 넣고 내냈다. 지은은 그런 불공평한 상황에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냈다. 그녀에게는 매 순간이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전투였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할 도전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시선들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조용하지만 강인한 사람이었다. 바로 그 시각 대한그룹의 40층에 위치한 회장실에서는 그룹을 지탱하는 거대한 권력의 정점 황은숙 회장이 묵직한 오크나무 책상에 앉아 있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은 날카롭고 총명했다. 그녀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인물로 맨손으로 오늘의 대한그룹을 일구어낸 전설적인 사업가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업 경영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바로 그녀의 유일한 혈육이자 대한그룹의 차기 후계자인 손자 강준호의 결혼 문제였다. 준호는 능력 있고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사업가였지만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는 지독히도 무관심했다. 황 회장은 준호의 곁을 지키고 대한그룹의 안주인이 될 현명하고 따뜻한 여인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재벌가의 딸이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진정으로 준호를 이해하고 대한그룹의 무게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이 강하고 올바른 도덕적 나침반을 지닌 여성이 필요했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소위 조건 좋은 여성들을 준호에게 소개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들이 보여주는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예리한 눈에는 모두 공허함과 계산적인 속내가 비쳤기 때문이다. 결국 황 회장은 직접 나서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녀는 준호의 미래 신부감을 직접 찾아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방법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자신의 막강한 권력과 불을 잠시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을 관찰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곳으로 선택된 장소는 다름 아닌 대한그룹 본사였다. 그녀는 청소부 복장을 하고 청소 도구를 든 채 회사 구석구석을 누비며 매일 수많은 직원들의 진정한 얼굴을 마주하기로 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손자 곁에 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직접 찾아 나서게 되었다. 이지은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늘 하루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회의 자료 준비 기획안 수정, 그리고 이번에 새로 맡게 된 퓨처 모빌리티 프로젝트에 대한 시장 조사. 그녀는 이 프로젝트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비록 팀 내에서 가장 하찮은 일만 맡는다는 시선을 받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프로젝트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그녀의 능력에 비해 너무나 큰 책임이었고 그녀를 시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공격의 빌미가 될 수도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은 익숙한 광경을 마주했다. 동기인 유진이 벌써 그녀의 책상 옆에 서서 서류들을 뒤적이고 있었다. 유진은 화려한 명품 옷차림에 세련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항상 불만이 서려 있었다. 유진은 지은의 능력을 내심 질투하고 있었고 지은이 맡은 프로젝트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지은 씨 또 일찍 나왔네. 벌써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면 피곤해서 어떡하려고? 내가 도와줄 일 있어. 유진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지은은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유진 씨. 그냥 오늘 할 일들을 미리 좀 정리하려고요. 유진은 피식 웃으며 손에 든 서류를 흔들었다. 이번 퓨처 모빌리티 프로젝트 꽤 재미있어 보이던데. 그런데 지은 씨가 하기에는 좀 버겁지 않을까. 내가 박 팀장님한테 말해서 같이 하자고 할까. 이것은 도움이 아니라 명백한 경고였다. 지은은 유진의 의도를 단번에 알아챘지만 차분하게 대응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제 능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사무실 입구에서 무심한 듯 차가운 기운을 풍기는 한 남자가 들어섰다. 바로 대항그룹의 전무이자 황 회장의 손자인 강준호였다. 그는 마치 갓 조각한 듯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빛을 지닌 완벽한 외모의 소유자였다. 그는 사무실을 가로질러 자신의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그의 주변 공기는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준호는 업무에 있어서는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였고 사적인 감정은 철저히 배제하는 로봇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지은과 유진을 스쳐 지나갔지만 무의식적으로 지은에게서 풍기는 미묘한 열정과 에너지를 감지했다. 지은은 준호의 뒷모습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런 분들은 대체 어떤 삶을 살까? 그녀는 준호와 자신 사이에 거대한 벽을 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자신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지금 이 순간 그녀가 가진 평범함과 성실함이 누군가의 특별한 시선을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것을. 점심시간이 되자 지은은 홀로 회사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밥을 먹는데 문득 누군가 그녀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올렸다. 덥수룩한 파마머리에 주름진 얼굴, 그리고 낡은 청소부 복장을 한 할머니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지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바로 황은숙 회장이었다. 황 회장은 며칠 전부터 지은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매일 아침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모습, 박 팀장의 불합리한 질책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모습, 그리고 동료들의 짓궂은 농담에도 늘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 그녀는 지은에게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권력과 돈, 그 어떤 것도 없이 오직 자신의 능력과 의지만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던 과거의 자신을. 아가씨는 참 열심히 사네. 황 회장이 지은에게 말을 걸었다. 지은은 살짝 놀랐지만 이내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다들 그렇게 살죠 뭐. 아니야. 요즘 젊은이들 다 그렇지 않아. 아가씨 눈은 참 살아있어. 열정이 가득해. 칭찬에 익숙지 않은 지은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황 회장은 그런 지은의 모습을 보며 더욱더 흡족해했다. 그녀는 이 순수하고도 강인한 아가씨가 자신의 손자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시험해 보기 위해 그녀는 지은에게 자신만의 첫 번째 테스트를 시작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하지만 지은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다음 날 대항그룹 본사 기획팀. 사무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지은은 어제 황 회장, 즉 청소부 할머니와 나눈 짧은 대화가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겼지만 곧 눈앞에 놓인 업무에 집중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퓨처 모빌리티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인 시장 조사 자료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신사업 기획이 아니라 미래 대항그룹의 핵심 동력이 될 야심찬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된 데에는 동기 한유진의 교묘한 이간질이 숨어 있었다. 유진은 박정훈 팀장에게 이 프로젝트가 신입사원들에게 경험을 쌓게 할 좋은 기회라며 특히 이지은이 맡으면 기본적인 리서치 능력이라도 향상될 것이라는 식으로 말을 흘렸다. 겉으로는 지은을 위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지은이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지은은 팀 내에서 입지를 잃게 될 것이고 유진은 그 틈을 타 프로젝트를 가로챌 생각이었다. 박 팀장은 유진의 속내를 눈치채지 못하고 오히려 겸손한 조언이라며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 이지은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유진의 속셈을 꿰뚫어 보았지만 그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박하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오직 결과로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살폈고 시장의 미세한 흐름까지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에게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향한 첫걸음이자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어제처럼 황 회장이 지은의 테이블에 조용히 다가와 앉았다. 오늘은 그녀의 손에 작은 귤 2개가 들려 있었다. 점심은 먹었어. 그녀가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도 드세요. 황 회장은 지은에게 귤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이거 내가 직접 딴 건데 달고 맛있어. 힘내서 일해야지. 지은은 귤을 받아들고 고마움을 표했다. 껍질을 벗기자 상큼한 귤향이 퍼져나왔다. 그녀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 잠시나마 업무의 압박감을 잊을 수 있었다. 이때 멀지 않은 곳에 앉아있던 강준호 전무가 두 사람을 무심코 바라보았다. 평소 사무실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던 준호는 직원들이 청소부 직원을 하찮게 여기는 것을 종종 보아왔다. 그런데 지은은 달랐다. 그녀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대화하고 있었다. 준호의 차가운 눈빛에 미세한 호기심의 불꽃이 일렁였다. 그는 지은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오후가 되자 지은은 유진의 계략에 의한 첫 번째 위기를 맞이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에서 박 팀장은 지은에게 현재까지의 시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지은이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려는 순간 갑자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며 모든 파일이 사라져버렸다. 사무실은 술렁거렸고 유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미 전날 밤 지은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놓았던 것이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팀장님, 제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박 팀장은 불쾌한 표정으로 그녀를 질책했다. 이지은 사원 지금 변명하는 건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놓고 백업도 안 해뒀단 말이야. 유진이 나서서 위선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 씨, 괜찮아. 어쩌다 보니 그런 거지. 내가 도와줄까?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그녀가 지은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확인시키려는 잔인한 행동이었다.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 쏠렸다. 그녀는 패닉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깊은 심호흡을 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머릿속에 저장된 수많은 데이터를 떠올렸다. 그리고 곧 이 위기를 돌파할 전략을 생각해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잠시 말을 멈췄다. 제가 조사한 자료들은 모두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구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박 팀장은 코웃음을 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내일 아침까지 완벽한 보고서를 제출해.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때 준호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백업은 기본이다. 하지만 자료를 모두 외울 정도로 프로젝트에 몰두한 직원의 열정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모두의 시선이 준호에게로 향했다. 그는 박 팀장을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이지은 사원 보고해 보시오. 준호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지은을 향한 예상치 못한 지지에 모두가 놀랐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준비한 자료들을 마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처럼 조리 있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퓨처 모빌리티 시장의 현재 동향 대항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잠재적 리스크와 해결책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발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이내 자신감으로 가득 찼다. 지은의 발표를 듣는 준호의 얼굴에는 미묘한 감정 변화가 일었다. 그는 그녀의 발표 내용이 단순히 데이터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깊이 있는 통찰력을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발표에 몰입했고 그녀의 마지막 문장이 끝났을 때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가 끝난 후 준호는 박 팀장에게 지은의 프로젝트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지시했다. 박 팀장과 유진은 당혹감과 함께 굴욕감을 느꼈다. 지은은 준호에게 깊이 감사했지만 그의 차가운 표정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저 직원에 대한 정당한 평가라고 생각했다. 사무실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온 듯했지만 유진의 마음속에는 지은에 대한 질투와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지은의 컴퓨터에 몰래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그녀의 모든 업무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한편 황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지은이 자신의 첫 번째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준호가 지은에게 무의식적으로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황 회장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지은의 책상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었다. 그녀는 그 화분을 보며 지은의 모습을 떠올렸다. 작고 소박하지만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강인한 생명력. 황 회장은 지은이 준호의 곁에서 대항그룹이라는 거대한 숲을 더욱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다음 단계의 테스트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지은의 업무 능력을 넘어 그녀의 진정한 인성과 도덕적 나침반을 시험할 복잡한 상황을 만들 계획이었다. 황 회장은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에 내심 만족했다. 그녀는 이지은의 능력과 인성에 대한 확신을 굳혔고 이제는 보다 복잡하고 심층적인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압박과 불의 속에서 지은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고 싶었다. 황 회장은 지은이 낡은 외투를 입고 묵묵히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과 용기를 끌어낼 방법을 고민했다.
그날 오후 박정훈 팀장은 갑작스럽게 기획팀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딱딱했다. 박 팀장은 스크린에 아름다운 동행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다. 그것은 대항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낙후된 지역의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대규모 자선 프로젝트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대항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할 매우 중요한 기회다. 하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우리는 외부에서 투자자를 찾아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하며 유출될 경우 모든 책임은 담당자가 져야 할 것이다. 박 팀장이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지은을 담당자로 지목했다. 이지은 사원, 이번 프로젝트의 예비 기획안을 만들어와. 시장조사와는 차원이 다른 창의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기획안이 필요하다. 일주일 안에 제출해. 지은은 놀라움과 함께 부담감을 느꼈다. 모두가 꺼려하는 이 프로젝트를 심지어 예산 확보라는 막중한 임무까지 맡게 된 것이다. 유진은 이 상황을 즐기는 듯 묘한 웃음을 지으며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지은의 실패를 예견하고 있었다. 이지은은 퇴근 후에도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기획안을 작성했다. 그녀는 복잡한 프로젝트의 틈새에서 진심을 발견하려 노력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녀는 직접 관련 NGO들을 찾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많은 자료를 분석하며 기획안의 초안을 완성했다. 며칠 후 그녀의 책상에 한 장의 쪽지가 놓여 있었다. A4 용지 더미 아래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거야. 쪽지의 글씨체는 삐뚤빼뚤했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했다. 지은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종이 더미를 들춰보았다. 그 아래에는 대항그룹의 내부재단 후원자 명단과 지난 10년간의 기부 현황을 담은 극비 문서가 복사되어 있었다. 지은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황 회장, 즉 청소부 할머니가 자신에게 건넨 정보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 문서 덕분에 기획안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설정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자선 모금을 하는 것을 넘어 대항그룹의 기존 자원들을 활용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유진은 지은이 밤늦게까지 홀로 작업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며 그녀의 기획안을 엿볼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은의 기획안이 박 팀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자신이 더 나은 기획안을 준비해 지은을 완전히 몰아낼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지은의 컴퓨터에 몰래 접속해 파일들을 열어보려 했지만 지은이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걸어놓아 실패했다. 유진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다. 바로 그때 강준호 전무가 기획팀 사무실에 불쑥 들어섰다. 그는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홀로 남아 일하고 있는 지은을 보고 잠시 멈춰섰다. 준호는 그녀의 책상 위에 쌓여 있는 자료들과 지쳐 보이지만 결연한 눈빛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할머니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진정한 열정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호기심이 단순한 흥미를 넘어 깊은 존경심으로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아름다운 동행 프로젝트 기획안 진심을 담아서 쓰고 있나 보군요. 준호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전무님, 그 프로젝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이익을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이 담긴 기획안은 반드시 빛을 발할 겁니다.
준호의 말에는 어떤 계산적인 의도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순수한 격려였다. 준호는 지은의 기획안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녀에게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대항그룹이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넘어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지은은 준호의 진심 어린 조언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겉으로 보이는 차가운 모습과는 달리 따뜻한 마음과 깊은 통찰력을 지닌 사람임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늦도록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유진은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질투심에 불타올랐다. 그녀는 준호 전무가 지은에게 보이는 관심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다. 유진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지은이 기획안을 성공적으로 발표하는 날, 그녀의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릴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은의 기획안에 담긴 핵심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그 아이디어가 이미 과거에 폐기된 것이라며 지은을 무능한 사람으로 몰아갈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줄 회사 내의 부패한 세력과 은밀한 거래를 시작했다. 이지은은 아름다운 동행 프로젝트 기획안을 완성하며 마음속 깊이 뿌듯함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서류 뭉치가 아니었다. 낙후된 지역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고 소외된 이들에게 다시 설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그녀의 진심이 담긴 결정체였다.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피곤에 절어있는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청소부 할머니에게 이 기획안의 초안을 보여주며 조언을 구했고 할머니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을 얻었다. 할머니, 제가 쓴 기획안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기획안을 할머니에게 건넸다. 황 회장은 허름한 안경을 고쳐 쓰고 지은의 기획안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눈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났다. 지은이 제시한 아이디어는 기존의 형식적인 사회 공헌 등을 뛰어넘는 혁신적이면서도 따뜻한 진심이 담긴 것이었다. 특히 대항그룹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센터를 만들고 그룹 내 재능 있는 직원들을 자원봉사자로 연결하는 방안은 황 회장조차 생각지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였다. 정말 훌륭하구나. 이대로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황 회장은 진심으로 감탄하며 지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지은은 할머니의 칭찬에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이 할머니가 마치 친할머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고민과 불안감을 털어놓았고 할머니는 그런 지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한유진은 지은의 행보를 집요하게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은이 누군가와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고 특히 청소부 할머니와의 잦은 만남을 의심스럽게 여겼다. 유진은 자신이 가진 인맥을 동원해 청소부 할머니의 신원을 조사했지만 단순한 계약직 청소부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하지만 유진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지은이 자신의 기획안을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함께 준호 전무가 지은에게 보이는 관심이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었다. 유진은 준호 전무를 우연히 마주치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에게 말을 걸었다. 전무님, 이지은 씨가 프로젝트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실망이 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똑똑해도 경험이 부족한데. 유진은 교묘하게 지은의 능력을 깎아내리며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 했다. 하지만 준호는 그런 유진의 말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유진의 말 속에 숨겨진 질투와 악의를 간파했다.
이지은 사원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오. 그리고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입니다. 준호는 차갑게 대답한 후 유진을 지나쳐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준호는 지은에게 진심으로 이끌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녀의 당당한 태도와 또 뛰어난 능력에 호기심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정신에 매료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지은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고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는 그녀를 위해 커피를 가져다 주기도 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깊어지고 있었다. 지은은 준호의 차가운 겉모습 속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발견했고 준호는 지은의 순수하고 강직한 영혼에 매료되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업무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꿈과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은 회사 복도에서 박 팀장과 유진이 은밀하게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확실한 거지. 이번에 기획안이 제대로 먹히면 내가 전무님한테 너를 승진시키라고 말해줄게. 지은이 그 애는 이번 프로젝트 실패하면 그냥 팀에서 내보내면 돼. 박 팀장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비열했다. 네 팀장님, 제가 이미 손을 썼습니다. 지은이가 발표할 기획안과 똑같은 내용의 폐기된 기획안을 준비해뒀습니다. 발표 직전에 제가 그 기획안을 공개하면 지은이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악마 같은 기쁨이 서려 있었다. 지은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두 사람의 탐욕과 질투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의 대화를 끝까지 들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지은은 자신을 향한 음모의 전모와 함께 그들의 배후에 있는 부패한 세력까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지은은 복잡한 심경으로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박 팀장과 유진의 음모를 역이용하여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와 용기를 동원하여 그들의 계획을 완벽하게 파괴할 준비를 했다. 지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났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순진하고 착한 직원이 아니었다.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전사였다. 기획팀 사무실에는 겉으로는 평온이 감돌았지만 그 속은 폭풍전야와 같았다. 한유진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는 확신에 차 있었고 박정훈 팀장은 자신의 승진을 앞둔 설렘에 들떠 있었다. 그들은 이지은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평소처럼 일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비치는 이지은은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하고 나약한 여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와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강인하고 날카로운 눈빛의 전사였다. 그녀는 박 팀장과 유진의 대화를 녹음해 두었고 그들이 언급한 폐기된 기획안에 대한 정보도 확보했다. 그 기획안은 사실 몇 년 전 박 팀장과 유진의 스승이자 전 기획팀장이었던 오 부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꾸몄던 부실 프로젝트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은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질투를 넘어 회사 내부의 부패한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와 함께 정의를 실현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비리를 한꺼번에 폭로할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마침내 아름다운 동행 프로젝트 기획안 최종 발표일이 다가왔다. 이날은 대항그룹의 주요 임원들과 투자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 발표가 시작되자
지은은 준비한 슬라이드를 띄우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는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과 아이들의 삶을 개선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함께 대항그룹의 사회적 책임과 비전을 제시했다. 그녀의 발표는 진정성과 탁월한 논리로 참석한 모든 이들을 매료시켰다. 특히 강준호 전무는 그녀의 발표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고 그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발표가 거의 끝날 무렵 유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잠깐 이지은 사원의 발표는 모두 거짓입니다. 저 기획안은 이미 몇 년 전에 부실 프로젝트로 폐기된 것입니다. 이지은 사원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칠 뻔한 무능한 직원입니다. 유진은 준비해온 서류를 흔들며 지은을 공격했다. 모든 참석자들의 시선이 지은에게로 향했고 회의장은 술렁거렸다. 박 팀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유진의 공격에 지은은 마치 벼랑 끝에 몰린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유진의 말을 듣고는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한유진 씨,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발표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노트북의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다. 스크린에는 유진이 들고 있던 서류와 정확히 일치하는 몇 년 전 폐기된 프로젝트의 기획안이 나타났다. 한유진 씨가 말한 그 폐기된 기획안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 기획안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부실 프로젝트를 성공적인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바꿀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기획안이 왜 폐기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오 부장과 박 팀장, 그리고 한유진이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들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고 회의장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유진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박 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할머니가 들어섰다. 그녀는 평소와 같은 청소부 복장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최고 경영자보다도 날카롭고 강렬했다. 그녀의 등장에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녀는 유진과 박 팀장을 향해 걸어갔다. 이 비열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남의 능력을 질투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려 하다니. 대항그룹에 이런 쓰레기들은 필요 없어. 황 회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했다. 그녀는 유진과 박 팀장의 얼굴을 한 번씩 훑어본 후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지은 사원을 대한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인정합니다. 그녀의 기획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있는 부패한 세력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에 처할 것을 명령합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두가 청소부 할머니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황 회장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감히 질문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때 강준호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황 회장에게 다가갔다. 그는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했다. 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호의 한마디에 모든 의문이 풀렸다. 청소부 할머니는 다름 아닌 대항그룹의 총수 황은숙 회장이었던 것이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이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그런 지은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그녀의 용기와 재능을 칭찬했다. 준호는 지은의 곁에 서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함께 사랑이 담겨 있었다. 대항그룹의 임원 회의실은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듯 정적 속에 무거운 공기만 감돌았다. 이지은은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며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청소부 할머니는 다정하고 따뜻한 미소로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던 황 회장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굳게 잡고 있는 강준호 전무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듯 그녀를 안심시키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황 회장의 거대한 시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황 회장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지은을 향해 말했다. 이지은 사원, 지난 시간 동안 내게 보여준 용기와 진심, 그리고 뛰어난 능력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대는 대항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훌륭한 인재일 뿐만 아니라 내 손자의 곁을 지킬 가장 현명하고 따뜻한 사람이다. 황 회장의 선언에 모두가 숨죽였다. 이어지는 그녀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나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이지은 사원은 대항그룹의 차기 안주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강준호 너는 지금 당장 이지은 사원에게 청혼해라. 그녀를 내 며느리로 맞이하겠다. 강준호 전무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지은에게 이미 깊은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예상치 못한 강제 결혼 명령에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들의 사랑이 할머니의 결정에 의해 좌우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준호는 지은의 손을 더욱 굳게 잡고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할머니의 명령이 아닌 오직 그녀를 향한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이지은 씨, 아니 지은아. 처음부터 너는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었다. 너의 뛰어난 능력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에 나는 매료되었다. 나는 네가 대항그룹의 안주인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저 내 곁에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나와 결혼해 주겠나? 준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준호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모두의 축복과 놀라움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한편 박 팀장과 유진은 참담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욕심과 비열한 행동이 결국 모든 것을 앗아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유진은 자신이 그토록 질투했던 이지은이 대항그룹의 안주인이 된다는 사실에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황 회장의 명령에 따라 즉시 해고되었고 회사 자금 횡령과 내부 기밀 유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대항그룹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황 회장 이 사건을 계기로 회사 내에 부패한 세력을 뿌리 뽑았고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들을 대거 발탁했다. 그리고 이지은은 하루아침에 평범한 사원에서 대항그룹의 차기 안주인이자 황 회장이 직접 인정한 후계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지은은 자신의 위치에 변화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겸손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녀는 준호와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대항그룹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황 회장은 준호와 지은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지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지은아, 내가 너를 너무 가혹하게 시험한 것 같구나. 하지만 나는 네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보석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너는 내 기대를 뛰어넘는 훌륭한 사람이었어. 내 손자를 잘 부탁한다. 지은은
황 회장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황 회장이 자신에게 단순한 시험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일깨워주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황 회장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준호와 함께 대한그룹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는 않았다. 지은은 황 회장이 자신에게 준 또 하나의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동행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준호와 함께 이 프로젝트에 매진했고 그들의 노력은 대한그룹의 이미지 쇄신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선물했다. 지은은 이 과정을 통해 준호와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을 쌓아갔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서로의 꿈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진정한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했다. 이지은과 강준호의 결혼 발표는 대한그룹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름 없는 평범한 여직원이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 스토리에 열광했다. 하지만 이지은은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신분 상승의 기회가 아닌 자신의 능력과 진심을 증명한 결과였다. 그녀는 강준호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다. 그들의 노력은 빛을 발했다. 아름다운 동행 프로젝트는 단순히 예산을 모으는 것을 넘어 소외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혁신적인 사회공헌 모델로 자리 잡았다. 대한그룹의 유휴 공간에 설립된 교육센터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대한그룹 직원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진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지은은 이 모든 것을 총괄하며 그녀의 탁월한 리더십과 따뜻한 마음은 대한그룹의 새로운 기업 문화로 자리 잡았다. 강준호는 그런 지은의 모습을 보며 그녀를 향한 사랑과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다. 그는 그녀가 가진 내면의 힘과 아름다움의 진정으로 매료되었다. 마침내 이지은과 강준호의 결혼식이 다가왔다. 결혼식은 화려함보다는 따뜻함과 진정성이 돋보였다. 대한그룹의 임원들과 재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이지은이 아름다운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만났던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도 참석하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황 회장이 직접 이지은의 손을 잡고 강준호에게 건네는 순간이었다. 황 회장의 눈에는 그 어떤 권력자의 모습도 아닌 그저 자신의 손자와 며느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지은아, 그리고 준호야, 너희는 내가 꿈꾸던 완벽한 한 쌍이다. 너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다. 대한그룹의 미래를 너희에게 맡기겠다. 황 회장의 목소리에는 믿음과 신뢰가 가득했다. 이지은은 드레스를 입은 채 황 회장과 강준호의 따뜻한 눈빛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결코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와 진심을 지켜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응원해준 황 회장과 강준호 덕분에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점에 서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전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꿈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이진과 강준호는 함께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함께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닐었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지은은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동료들의 질투와
은모황 회장의 혹독한 시험, 그리고 준호의 따뜻한 사랑.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다. 그녀는 이 모든 시련과 도전이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한 소녀의 성공 신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숨겨진 진심과 용기,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였다. 이지은은 재벌가의 안주인이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지은이었다. 그녀는 대항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녀와 준호는 서로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항그룹을 더욱 번영시키고 사회의 빛과 희망을 전하는 훌륭한 부부로 자리 잡았다.